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그 흔하다는 연애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선천적으로 이마가 겁나 넓어가지고 맨날 모자만 주구장창 쓰고 다녔고,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옷이라고는 운동복, 추리닝 이런 거 말고 막 사복이라고 할 거는 전혀 없었고, 뭐 헤어스타일도 6년간 당연히 계속 빡빡이었고요. 제가 정말 친한 친구들이 한 5-6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애를 제가 가장 늦게 시작했어요. 근데 웃긴 게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결혼한 사람도 접니다. 그 친구들이랑 제가 뭐가 다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관리더라고요. 부산 촌놈이었던 제가 서울 와서 진짜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난 그 관리 포인트들이 한 5가지가 정도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형 관리랑 바로 스타일입니다. 확실히 이성들이 먼저 이제 저한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는 벌크업을 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운동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한 80kg까지는 나갔었어요. 물론 근육도 있었겠지만 살이 좀 많았지.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최대 몸무게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야구를 그만두고 기초대사량은 높은데 이제 먹는 양이 많이 줄다 보니까 60kg대까지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. 그 당시에는 진짜 제가 몸이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. 지금 보면 진짜 쌈멸치였어 진짜. 그러다가 문득 거울을 다시 봤는데 남성미가 너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. 이대로는 안 되겠다. 일단 옷 태부터 좀 바꾸자 해가지고 막 하루에 4끼 5끼씩 맨날 먹고, 헬스도 이제 저중량 고반복에서 그냥 고중량으로 때려버렸지. 그렇게 1년을 진짜 꾸준히 하니까 몸이 크지긴 크지더라고. 그때 생각하면 진짜 솔직히 개 힘들었어요 진짜로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상체를 먼저 키워줬습니다. 상체부터 먼저 키운 이유가 뭔가 가슴이 이제 팍 벌어지고 어깨 뽕이 좀 딱 살아야 딱 봤을 때 이제 역삼각형 라인이 딱 생기면서 옷태가 가장 잘 이쁘게 드러나거든요. 하체야 뭐 좀 말랐더라도 와이드한 거 좀 입으면 티가 안 나니까. 근데 상체는 티셔츠 한 장 딱 입으면 티가 너무 잘 나잖아. 그리고 그냥 무작정 몸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타일링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. 그냥 오버핏이라고 무작정 큰 게 아니라 어깨선은 어느 정도 맞추면서 약간 기장감이 있는,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덩치도 좀 더 커 보이고 몸이 좋아 보이더라고. 근데 요즘에는 또 크롭티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런 게 확실히 다리는 길어 보이면서 뭔가 상체가 더 탄탄해 보여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많이 입습니다 저도. 그리고 혹시나 옷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처음에는 그냥 무채색 위주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제 옷장도 아직 보면은 검은 티, 흰 티, 회색 티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. 막 소개팅 하거나 데이트한다, 아니면 이성한테 좀 잘 보고 싶은 자리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검은색, 흰색, 회색 요 중에 그냥 하나 입고 나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 근데 물론 여름에는 그 회색은 피해야 됩니다. 땀이 제일 잘 보이니까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탈모랑 헤어스타일 관리입니다. 제가 진짜 선천적으로 이마가 개 넓거든요 진짜. 중고등학교 때 막 여자 학생들 바람 날리면 앞머리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뛰는 거 있잖아. 나도 똑같았어. 무조건 이거 날아가면 안 돼. 나의 자신감이야 이건. 모자를 쓰지 않는 이상은 밖에를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콤플렉스가 좀 많이 심했었어가지고 돈을 진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20대 초반에 제가 모발 이식을 했습니다. 가끔 그런 댓글 달리더라. 탈모 관리 좀 하라고. 이거 심은 겁니다 여러분. 무튼 저의 그 탈모 관리는 진행 중이고, 약은 먹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다 먹어가지고 처방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가고 있긴 합니다. 아무튼 지금 뭐 회사도 다니고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퇴근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랑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모발 이식은 못 하고 있는데,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발 이식을 해볼 생각입니다. 혹시나 모발 이식을 내가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발 이식을 하시는 거를 진짜 강추드립니다. 이게 자신감이 100분율로 치자면 모발 이식 하기 전에 한 10%였어. 모발 이식 하고 나잖아. 한 85, 90까지는 가. 그 정도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. 아무튼 그래서 탈모 샴푸는 꾸준히 써주시고, 두피 앰플도 여러 가지 쓰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, 탈모 샴푸 중에서는 저는 요 라보에이치의 쿨링 샴푸랑 릴리브 샴푸 요 2개를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. 라보에이치가 약간 기름을 좀 더 쫙 가져가주는 느낌이라면 릴리브는 뭔가 오히려 더 촉촉한 느낌. 그렇다고 막 세정력이 막 딸리지도 않고 깨끗하게 잘 씻기는 편입니다. 두피 앰플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릴리브 진짜 많이 쓰거든요. 원래 맨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요거를 정말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어. 근데 그 뒤로 쓰는데 너무 만족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깔별로 다 샀잖아. 보고 계신가요? 저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. 두피도 자외선 받아가지고 열오르면 각질도 더 심해지고 모발도 더 손상이 되니까 두피 관리는 진짜 필수로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헤어스타일도 지금 뭐 짧은 머리 했다가 뭐 뒷머리 좀 길렀다가 지금은 이제 요 스타일로 딱 정착을 했습니다. 눈썹 약간 가리는 정도에다가 요 정도 옆머리 길이에 딱 다운펌까지. 요 스타일이 저한테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진짜 미용실 가가지고 다운펌 무조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옆머리 뜨고 안 뜨고 차이가, 얼굴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. 혹시나 내가 두피가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
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30대 이후부터는 요 뚜껑 관리가 자산이다. 20대 때 진짜 죽어라 해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 관리 또 중요하잖아요. 피부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예요. 지성 피부가 여름에 이제 막 개기름 트러블 이런 게 더 잘 드는 이유가 결국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입니다. 여름에 땀 많이 흘리니까 오히려 촉촉한 거 아님 하고 스킨케어 대충 하는데 그만큼 피부에서 땀이 많이 배출이 된다는 거는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고 수분이 빠져나가면 피부가 그만큼 유분을 더 많이 뿜어내거든요. 뭐 먹는 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바르는 수분도 되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.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여름에 피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름에는 수분 세럼을 필수로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건 이 토리든의 다이브인 수분 세럼. 이게 뭔가 바르면 속건조도 잘 안 느껴질 만큼 수분 잘 채워주고 산뜻해서 손이 좀 제일 많이 가더라고.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도 좀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 지성 피부분들은 좀 수분이 가득한 뭐 미니기 젤로션 아니면 에스네이처의 수분 젤 크림 그런 수분으로 많이 된 제품들을 사용해주는 게 가장 좋고 반대로 기운이 좀 떨어지면 피지도 좀 많이 줄어들고 공기도 많이 건조할 테니까 그때는 이제 유분기가 어느 정도 좀 있으면서 장벽 케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크림으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요즘 막 그렇게 꾸덕한 장벽 크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성 피부분들도 쓸 수 있는 가벼운 장벽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뭐 주미소 디판테놀 크림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로셀의 수딩 크림이라던가 두 개 다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스킨케어만 좀 바꿔줘도 피부 트러블의 반은 해결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게 턱 보톡스랑 레이저 제모. 제가 턱 보톡스 맞은 지가 거의 몇 년이 다 돼가는데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앙 딱 물었을 때 나오는 요 근육 있잖아. 요 근육을 줄여주는 거거든요. 한 달 정도 지나면 진짜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물어볼 정도로 효과가 진짜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. 그리고 뭐 수영 레이저 같은 경우는 면도 자국을 없애주는 것도 그런 거지만 제일 좋았던 게 면도하고 나는 그 면도 트러블. 이게 아무리 면도기 관리 열심히 하고 그래도 면도를 진짜 아예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레이저 제모를 하는 순간 그런 고민들이 싹 사라져. 면도를 안 해도 되니까 트러블이 안 나고 트러블이 안 나니까 피부가 좋아 보이고 이거 말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색소 막 잡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레이저 토닝 같은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게 막 여드름 자국이나 잡티 이런 거 좀 완화시켜주고 전체적으로 막 피부 톤을 밝아지게 만드는 그런 시술이거든요. 저도 최근에 피코슈어 토닝 레이저를 했는데 확실히 피부 톤이 뭔가 좀 밝아지면서 여드름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옅어지긴 했습니다. 근데 다만 이거 몇 번 한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레이저 시술도 꾸준히 하면서 홈케어도 좀 같이 해줘야 효과가 2배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슈링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슈링크가 요 턱 밑에 있는 요 턱 밑살 있잖아. 요걸 이제 바짝 당겨주는 느낌이거든요. 대신 요게 막 레이저 토닝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아프긴 해요. 뭔가 약간 뻐근하면서 뼈 때리는 느낌? 이것도 근데 한 번만 한다고 효과가 난다기보다는 최소한 3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어가지고 혹시나 여기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겠습니다. 비싼 거로는 침샘 보톡스도 여기 맞긴 하는데 그것도 한번 맞아봤는데 부작용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. 침 넘기는 게 약간 불편하고 뭔가 입으로 숨 쉬는 게 부자연스러운 느낌? 마지막으로는 냄새 관리. 아무리 막 옷 잘 입고 피부 관리 잘해가지고 막 피부 깨끗해도 가까이 갔는데 냄새가 난다? 이거 이제 호감도 확 떨어지거든. 일단은 가장 먼저 입냄새. 이게 뭐 양치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혀 클리너까지 써줘야 입냄새를 더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혀 사이에 껴있는 백태 있잖아. 요 관리를 안 해주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. 특히 커피 많이 마시거나 내가 좀 흡연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입을 좀 자주 헹궈주시고 가능하면 가글까지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해. 그리고 스케일링 제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받아주세요. 1년에 한 번은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거든요.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긴 하더라. 이빨 사이사이에 막 치석 쌓이기 전에 주기적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다음으로 이제 몸 냄새로 좀 내려가면 여름에 데오드란트 써주는 건 필수고 그리고 내가 발냄새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외출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발냄새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수시로 뿌려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옷도 막 땀 흘린 거 그대로 말렸다가 다시 입으면 그 신내 장난 아니거든요. 조금이라도 내가 땀을 흘렸다 그러면 바로바로 옷을 좀 빨아주시고 냄새를 덮으려고 섬유유연제를 쓴다기보다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세제를 더 잘 써줘야 돼요. 아무튼 오늘은 저 관리 포인트들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는 처음부터 막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었습니다. 그냥 이마 넓은 촌놈에다가 20대 초반까지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모태솔로 찐따였어요.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5가지를 포함한 다른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지금의 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 5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해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. 우리 다들 화이팅 해봅시다. 화이팅!